자, 저희가 지난주에 끝을 내면서 1차전의 리뷰 방송이 될 것 같다. 시간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일단 박수 한번 치고 들어가시죠. 네. 사실 월드컵 분위기 안 난다. 사람 월드컵 하는지도 모른다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바로 나죠. 하면은 나. 서울이 월드컵으로 뒤덮였어요. 하면은 나. 서울이 그냥 어딜 가도 월드컵 얘기밖에 안 해요. 저 장담한데 다음 주 금요일에 전국 학교, 회사, 관공서들 다 일단 스톱하고 축구 봅니다. 이미 상당수가 했는데 아마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게 1차전 결과가 그런 만큼 이게 분위기 붐업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딴 것도 아니고 뭐 역전승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소위 말하는 뽕이 조금 더 찰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 것 같습니다. 다들 잊고 계시지만 4년 전에도 우루과이전에서 우리가 아주 선전하기 전까지는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오히려 사우디가 막 첫 경기에서 대열을 낚는 그런 이제 막 그때 화제가 막 되고 했지. 벤투 감독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와서는 왜 벤버지 음해했냐 이러시지만 그러시는 분들 대부분 같이 음해에 동참하셨었잖아요. 그러다가 그때? 저는 약간 뭐 간망새였죠. 저는 뭐 선수들을 알 겁니다. 몇 안 되는 벤투 그래도 지켜보자라는 주의자였다는 거를 그랬는데 하여튼 뭐 잘하니까 막 올라오고 이번에도 그럼 뭐 저는 자연스러운 거 생각해요. 이게 뭐 누구를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떡합니까? 이거 할 게 아니라 사람의 기본적인 습성입니다. 잘하면 신나고 그리고 대표팀 경기 이기면 피가 끓고 약간 흰 눈으로 보고 막 이래도 막상 가가지고 잘 하잖아. 다른 나라 이기고 이러면은 막 또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결국. 한 달 전에 휴가 내야 돼서 오늘은 휴가 2, 3, 4년 오전 반차 내셨다고요, 루이님. 이러시는 분들이 조금씩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경기 시간이 11시, 10시 이래가지고 시간이 좋아요. 상당수의 회사들이 어차피 12시부터 점심시간이니까 이 하루에 하나에서 점심시간 1시간 연장 뭐 구내식당 TV로 다 같이 봅니다. 뭐 이런 회사들 있고 그게 나아. 학교 같은 경우도 뭐 꼭 뺄 수 없는 류의 교과가 아니면은 담임선생님 재량으로 이제 보게 해주는 경우 있고 저희 딸은 교실에서 봤어요. 풀로는 못 봤지만 뭐 일부 시간 일부는 뭐 의무적으로 빼야 되는 교과가 있어서 다 보진 못했는데 대부분 봤다고 하고 뭐 대부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뚜노뚜님 진짜 살다 처음으로 체코를 이기는 거 봤네요. 옛날에 체코 한번 이긴 적 있었는데 그때 안 보셨을 수 있죠. 그때는 안 보셨을 수 있어요. 윤빛가람의 프리킥골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유로 2016 직전에 체코가 유로 2016 준비하려고 한국을 스파링 파트너로 부른 경기였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윤빛가람이 골 넣고 그 경기 석현준, 지동원 이런 선수들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체코 하면 조금 올드 스포츠 팬들은 5대0의 한국이 5대0으로 진 두 나라가 둘 중에 하나가 체코다. 컴페더컵. 그걸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컴페더컵 아니죠. 프라하에서의 원정이. 컴페더컵. 5대0이라 그러니까 컴페더컵이라고 생각했어요. 컴페더컵은 어디죠? 그 프랑스한테 5대0. 프랑스한테 컴페더컵에서 5대0, 체코한테 그냥 체코 넘어가서 5대0. 월드컵 본선에서 우리 옛날 네덜란드한테 5대0. 자, 그렇게 트래블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딩크는 새 5대0에 모두 있는 뭐 그런 거죠. 방구석 김감독님 오늘 K리그 루머 있는데 저희가 막판에 풀 거고 오늘은 아무래도 월드컵 이야기 그리고 국가대표 얘기가 좀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KBS가 저점 매수 성공했다라는 지금 댓글이 나오는데 맞죠. 오늘 관계자에게 들어보니 그 JTBC에서 그 한국 경기 광고 완판했다라고 보도자를 냈는데 KBS도 뭐 밝히지 않았지만 이미 다 완판한 것으로 세 경기다. 어디 뭐 그 미디어 오늘은 아니고 아무튼 그런 류의 매체에서 KBS 관계자한테 물어봐가지고 기사를 냈더라고요. 완판했고 첫 경기에서 한 60억 정도 된다. 그러면 뭐 금방 남죠. 조별리그 세 경기 하면은 이제 맞추고 32강 가면은 흑자일 것이다. 금방 남고. 5경기가 아니라 4경기부터 이제 흑자입니까? 그렇다는 예측을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 또 생각보다 싸게 샀다. 뭐 질리끌어 싸게 샀으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는 MBC가 안 산 거는 사실 굉장히 비합리적인 무브였다. 왜냐면 MBC는 하면 무조건은 시청률로 1등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는 사실 비합리적인 무브는 맞았다. 뭐 여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월드컵 이야기들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1승을 했으니까 사실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좀 폭이 많이 넓어졌는데 아무래도 이 1승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토너먼트에서 1승이 특히 이제 첫 번째 경기의 승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선수 홍명보도 1승을 월드컵에서 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었고 12년 감독 홍명보도 예, 월드컵 1승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네, 12년의 시간이 걸려서 이룬 결과라고 본인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했죠. 네. 네, 선수 시절 첫 승까지 12년 걸렸는데 뭐 감독은 또 그걸 꼭 그렇게 비유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2014년에 월드컵은 경험한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라고 혼날 정도로 참 무참하게 깨지고 왔던 처참하게 깨지고 왔던 홍명보였는데 그때의 학습 효과 덕분인지 이번에는 분명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 표정이 지금 저런 사진을 또 쓰셨네요. 예, 뭐 유럽에서는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한국에 왜 프랭크 토마스가 있냐. 그 현장에 가 있는 저희 후배 기자가 풋볼리스트에는 김희준 기자인데 김희준 기자가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홍명보 감독 이제 특히 이제 약간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즘에는 홍명보 감독에 대해서 경기할 때마다 많이 한 얘기가 왜 팔짱 끼고 앉아만 있냐 나와서 코치만 얘기하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실제로 약간 정중동 스타일의 감독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번 경기만큼 홍 감독이 그 기술 제한구역 가장자리까지 나와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경기를 그런 것 같더라고요. 처음 봤다. 그리고 둘째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때 광고 틀어가지고 우리는 못 봤잖아요. 네. 진짜 열정적으로 얘기 계속했대요. 마치 그쵸. 이날을 위해 다 아껴놨다는 듯이 그동안의 홍명보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는 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번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를 완전히 광고 타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게 분명히 중계에는 나올 거니까 확보했다가 나중에 좀 틀면 어떨까? 비하인드 씬으로. 좀 사실 가상 광고로 트는 나라도 있을 거거든요. 그죠? 반반 잘라서 하든지. 근데 우리나라 저는 이제 K로 봤는데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시작할 때만 그 경기 중계하면은 조그맣게 줄이고 오른쪽에 조그맣게 카스 광고. 야, 백현진 씨가 카스 광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백 후장님이 후장님이 광고하고 계시더라고. 대스타가 되셨어. 어브 프로젝트의 그 백현진이. 아무튼 그랬는데 그거 하나 하고 바로 그냥 일반 광고로 넘어가서 안 보여주더라고요. 네, 아뚜너뚜님 몰입해서 네이버는 저만 결제했는데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만 고화질로 봤어요. 팁을 드리면은 네이버 멤버십 결제하면 3명까지 추가로 더 가족으로 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맴. 네, 1,000원씩 받고 하십시오. 뭐 오늘 경기 결과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 4쿼터제로 사실상 이제 나눠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낯설더라고요. 이게 축구 보는 것 같지가 않고. 근데 이제 중계진 입장에서는 광고가 나가는 시간이니까 그 시간 동안 좀 쉴 수도 있고 뭐 나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전 약간 이것도 그동안 안 했던 건데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가 작전 타임 같은 거잖아요. 농구 작전 타임 생각해보면 그 직후에 뭐 나와야 돼요? 무조건 공 가진 쪽에서는 약속된 세트 오펜스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농구에서 세트 오펜스라고 합니다. 근데 한국이 했어. 뭐 성공은 못했지만 서령호 선수가 기습적으로 오른쪽 침투하면서 중앙으로 컷백하는 패턴을 준비한 거를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끝나자마자 바로 했어요. 그래서 그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직전까지 좀 답답했었는데 하나 했거든요. 옵사이드 되긴 했지만 이것도 그동안 전혀 보여주지 않았던 준비된 플레이가 월드컵 본선에서 갑자기 나오더라고요. 내가 다 하고 있었다고. 아니 숨긴 거겠지. 숨겼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데. 아니 숨긴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오늘 거죠. 저기 세트피스도 준비한 거 하나 나왔어 전반에. 낮게. 낮게 깔아가지고 하는 거. 성공 못했지만. 자 그래서 뭐 사실 이 채팅창에도 그 오늘 경기 승리에 대해서 반응들이 조금씩 다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이겼지만 답답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홍명보 찬가를 지금 부르시는 분도 계시는데 오늘 경기 승리의 그 요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선발 라인업부터 일단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선발 라인업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렇게 뭔가 큰 변화라든지 깜짝 놀랄만한 그런 것들까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김종용 기자의 메시지를 받은 것 같아요. 상대에 매몰돼가지고 이상한 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번 멤버는 정확히 우리가 4월 1일이었죠. 오스트리아전 멤버에서 부상자 그리고 그때 경기 못 뛰었던 황인범 2명 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체코에 대한 어떤 그 높이 부분을 의식을 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냐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홍명보 감독은 뭐 상대에 대한 지나친 의식보다는 우리 거 잘할 수 있는 최적화된 멤버를 꾸리자. 그러니까 결론 낸 것 같아요. 오혁규 선수가 몸에 안 좋았다고 하니까 오늘 실제로 나온 선발 라인업보다 제공권을 높이려면 할 수 있는 카드는 크게 3개. 첫 번째, 최전방에 조기성 놓는다. 둘째, 수비든 미드리든 어딘가에 박진섭을 추가한다. 셋째, 이기혁이
뭐 다른 윙백들보다는 좀 크기 때문에 왼쪽 윙백에 이기영 놓는다. 뭐 이렇게 3개 정도 있었는데 3개 다 안 했죠. 예. 근데 저는 사실 그러니까 멤버만 봤을 때는 좀 불안했거든요. 이거는 5백 하자는 멤버처럼 보여서. 왜냐하면 일단 왼쪽 윙백이 결국 옌스 아니고 이태석인 것도 안정감이 더 높은 선수를 택한 것 같고, 손톱인 것도 손흥민이 이선이 아니고 최전방에 올라갔다는 게 그냥 쉽게 말해서 더 수비적인 선수를 한 명 더 놓기 위한 뭐 그런 보관처럼 보여서 이거 오사일인가? 체코 상대로 오사일하면 그냥 털릴 텐데 이 생각이 좀 불안했어요. 이거 2018년 신태용처럼 되는 건데 그 생각했거든요. 근데 경기 시작하니까 아니더라고요. 예, 경기 시작하니까 아니었고, 일단 황인범 선수는 뒤에 좀 길게 얘기할 코너가 있으니까 황인범 선수는 또 사실 그렇게 할 줄 알고 있었고 잘한 선수라는 거. 기대 이상이었던 선수는 이를테면 이태석 선수. 이태석 선수의 윙백 역할에 대해서 가장 대표팀에서 불신받는 선수가 이제까지 이태석 이한범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불안한 그런 기색들이 있긴 했죠. 쟤는 왜 뽑혀? 솔직히 이런 말들을 많이 했잖아요. 팬들이 많이 했다고. 팬들이. 라인업 나왔을 때도 엄청났어요. 타깃이. 왜 옌스 아니야? 뭐 왜 옌스 아니야 하고 뭐 이을용 아버지 이을용 나와 있는 유튜브 방송 가서 왜 옌스가 선발 아닙니까 이런 댓글 달고 있고. 그랬겠죠. 근데 일단 둘 다 기대 이상으로 되게 잘했고, 근데 특히 이태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걸 하더라고요. 정해진 위치나 순간적으로 임기응변으로 가야 하는 위치에 가서 공 주고받고 다시 올라가고, 이거를 생각보다 너무 잘해서 그 왼쪽에서 이제 이기혁 아마 백승호였을 텐데 백승호 뭐 이재성 이렇게 되게 짜임새 있게 앞으로 뒤로 왔다 갔다 하다가 되게 전방에 올라가 있는 이태석까지 가는 그런 되게 짜임새 있는 패스워크 몇 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하지 그럼 욕을 안 먹었을 텐데 왜 이제야 하나 이 생각이 좀 들었던. 저는 어제 이제 선발 라인업에 대한 첩보를 받았거든요. 다 이제 들었는데 하나가 결정이 안 됐다. 왼쪽 윙백. 이게 아직 결정이 안 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역시 이태석인가 옌스인가 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뭐 일단 이태석을 먼저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멕시코하고 남아공 경기를 보면서 그리고 체코의 스타일을 보면서 옌스가 호전적인 플레이를 하다가 거기서 뭔가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또 파울을 허용하면은 이거 조금 꼬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도 분명히 이태석 선발에는 있지 않았나. 그리고 이태석 선수가 신장에 비해서 공중볼을 되게 적극적으로 합니다. 어제도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후반 중반부터 앞쪽으로 이제 하는 하이포스트로 들어올 때도 이태석 선수가 커버 많이 해줬어요.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들어맞은 게 많았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이 체코전에서는 이태석 선발이 앞선 선택지가 됐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지만 이태석 선발이라는 게 물러나서 내려앉는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이태석의 전진력이 부족해서 타이로 내려앉아서 초파란테 오른쪽 두들겨 맞는다. 이런 상황이 됐으면 그건 실패인데 이태석 선수가 생각보다 전진을 정말 잘해줬다. 네. 이태석이 하지 못한 것 하나, 스로인을 앞에서 저지하지 못했다. 2m 이상 뛰어가지고 저지를 했었어야지. 그걸 먹었을 때는 상당히 좀 뜨끔했는데 이거 조졌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쵸. 이름력인가? 초우팔? 우팔? 팔 이러니까 우팔에 강견이 달려 있는. 그 일본 매체들은 요즘에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유행하니까 걔네들도 롱스로인 되게 중시해서 일본 매체들이 일본 대표팀은 누가 롱스로인 던지나 이런 거 막 쓰고 했거든요. 걔네들이 이제 한자 쓰는 나라니까 강견 이런 말을 원래 야구에서 쓰는 말인데 축구에 많이 써요. 강한 업계. 자, 뭐 선수 개개인에 대한 평가 같은 경우에도 뭐 방금 전에 저희가 이태석 선수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 이태석 선수에 대한 평가도 사실 이 채팅창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뭐 아뚜노뚜님 같은 경우에는 뭐 강원 FC 이기혁 선수 너무 잘한다, 뭐 박진섭 선수도 오늘 잘했다는 말씀을 또 하시네요. 예. 그러니까 아예 못한 선수는 없었어요. 아예 잘한 게 없는 선수는 없었고 다들 기대 이상으로 했거나 뭐 아쉬운 점이 부분적으로 있더라도 또 잘한 점도 있거나 이런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결과적으로 2대1로 승리를 거뒀으니까 오늘 경기의 그 선택 같은 것들은 다 우리가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결과가 좋았으니까 이기자고 하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흐름상 체코가 제가 볼 때는 선제골 넣고, 물론 김민재 선수가 완전히 파트리크 시크를 지워버렸기 때문에 공격이 안 풀린 부분이 있지만 공격 3명을 싹 바꿔버렸잖아요. 그게 약간 느낌이 이제부터 우리는 뒤에 밸런스를 두고 앞으로 호리를 이용해가지고 단순하게 할 거야라고 했는데 그게 우리의 동점골로 완전히 자충수가 돼버린.
그 뒤에는 뭐 측면 푸는 거 말고는 거의 하지를 못했거든요. 네, 그 홀이랑 흘로잭을 넣었는데 사실 흘로잭은 결정적인 슛 하나 해가지고 그것도 걔네가 그것만 넣었으면 카드가 먹혔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김승규 슈퍼세이브로 흘로잭의 그 시도는 저지가 됐죠. 네. 뭐 한국도 대응을 잘 했었고 체코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그 경기의 수준에 대해서는 좀 비판의 여론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8개국으로 좀 늘어났고 체코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좀 어렵게 올라온 팀이기도 하고 우리가 많이 좀 걱정을 했었던 뭐 체코의 그 명성 같은 것들 과거의 명성 같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걱정을 했습니다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이 단순한 경기 운영이라든지 좀 생각보다는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았던 그런 느낌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경기의 결과에 대해서 승리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 위치도 그 높낮이도 약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 방송에서 제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한국은 이번 월드컵 조금 못해도 32강 간다. 많이 못해야 못 간다 이 말 했었거든요. 체코에 비해서 상황이 진짜 극단적으로 너무 좋았고 체코는 3시간 반 비행해서 왔고 고지대 적응 못했고 그 다음에 한국은 에스타디오 과달라하라에서 경기를 하는데 한국이 쓰는 베이스 캠프가 그 과달라하라의 팀 그 뭐야 클럽 클럽 하우스 같은 거기 때문에 잔디가 똑같아. 뭐 이런 진짜 극단적인 이득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체코는 제공권 얘기 많이 하는데 체코의 양대 강점은 제공권과 체력이에요. 체코 선수들은 키도 큰데 많이 뛰어라는 게 장점인 팀이거든요. 기술이 좀 없는 대신에. 그래서 월드컵 예선 플레이오프에 계속 막판에 골 넣어가지고 겨우겨우 승부처까지 끌고 간 거예요. 근데 고지대 때문에 그 체력이라는 장점이 완전 제로가 됐죠. 전반 30분부터 얼굴들이 이미 울상이 됐더라고요. 그 피파 그 공식 유튜브에 그 피파 백판 세워놓고 한 공식 인터뷰 있거든요. 한국은 황인범, 오현규 선수 나왔고 체코 쪽은 크레이치 나온 다음에 크레이치 전에 누구 나왔는데 제가 솔직히 얼굴을 정확히 구분 못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선수 미안하지만 근데 그 선수가 진짜 나머지 3명과 다르게 인터뷰 하는데 이러면서 말을 간신히 했어요. 지금 제가 기침을 하는데 그 선수도 갔다 왔어? 그 선수도 거의 그 정도로. 그게 진짜 그냥 그게 아니라 여기 핏줄 이렇게 나가지고 우리가 저기 트리니다드 토바고전 전반에 보면은 한 20분 동안에 계속 쉬운 플레이를 미스를 많이 하는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체코는 오늘 경기 끝날 때까지 그런 그 횡적인 패스를 쉬운 거를 미스를 엄청 많이 했어요. 예, 자기들 플레이도 못하고 그렇게 애매하게 끝났고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 우리가 이제 체조 같은 거 보면은 체조나 피겨 같은 거 보면은 구성을 난이도를 높게 해가지고 할 거냐 아니면은 난이도를 조금 보통 정도로 하지만 완성도를 높일 거냐 이런 걸로 이제 전략을 가져가는데 아사다마오의 필살 점프 같은 거 우리는 그런 거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한 80점 정도의 우리의 완성도를 100을 했다. 우리 걸 거의 100에 가깝게 한 반면에 체코는 우리하고 비슷한데 체코는 그걸 못한 것 같아요. 오늘. 예. 그 부분에서 이게 엇갈렸던 것 같고 뭐 근데 우리가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했다라는 얘기죠. 우리 거를 어느 정도는 다 하고 나왔다는 거는 저는 그런 부분에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체코가 그러니까 XG 놓고 보면 한국이 이제 1.8몇이고 체코가 0.8몇 정도 돼서 양 팀 다 그 XG보다 약간 더 결정력을 발휘해서 2대1이 났다 볼 수 있는데 체코가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을 세트피스 위주로 많이 만들었죠. 예, 한국이 그걸 잘 막아서 한 골로 틀어 막았고 근데 반면에 한국도 사실 체코보다 더 많이 날려먹어서 날린 장면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뭐 운이 좋았다거나 체코가 결정력이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순수히 경기력에서 한국이 분명히 앞섰다. 그것은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체력적인 우위는 곧 경기 집중력의 그러니까 멘탈 능력치에 대한 우위로 이어지죠. 네. 근데 그것뿐 아니고 전술 완성도 자체도 분명히 한국이 우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제골 장면 때 보면요, 그 폭스 스포츠에서나 시퀀스 분석을 한 게 있는데 우리가 그 선제골을 만들 때 패스를 24번을 연속으로 성공 25번이었나? 마지막 그 황인범 터치까지. 사실 우리가 막 엄청 잘 맞는 건 아닌데 체코도 그만큼 거기에 대한 압박을 뭐 적극적으로 안 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그렇게 시퀀스를 완성시켰다는 거는 되게 의미 있는 거였고 25번은 그 역대 5위입니다. 그
시퀀스 되게 유명한 게 2006년 월드컵 때 아르헨티나가 한번 세르비아 상대로. 네, 세르비아 상대로 그 몇 번이었죠. 그것도 굉장히 길지 않았나요? 그게 최소한 더 많긴 해요. 네, 그게 굉장히 좀 유명한데 마지막에 크레스포 힐 패스라서 이제 그 미학의 완성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마지막에 황인범 접기가 미학의 완성을 만들었죠. 우리는. 그리고 그 체코 두 번째 골 옵사이드 천운이다 뭐 행운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우리 수비 라인이 철저하게 원칙을 고수한 거에 대한 우리가 응당 가져간 결과라고 생각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옵사이드를 그 안쪽으로 인스윙으로 올려주는 그 크로스에 대한 대비를 경기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라인 올려가지고 준비를 시켰거든요. 거기서 옵사이드 걸린 거지. 뭐 저는 그게 우리가 운이 좋아서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맞아요. 한국이 옵사이드를 많이 걸고 수비 라인을 너무 내리지 않는 걸 이번 경기의 기조로 굉장히 크게 삼았고 인상적이었던 게 상대 코너킥인가 세트피스를 하나 막은 다음에 수비 라인을 올리는데 김민재 선수가 오늘만큼 어떤 뭐 커맨더형 센터백이라는 우리가 속칭으로 쓰는 말이 있죠.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하는 걸 처음 봤는데 원래도 목소리 안 낸 선수는 아니지만 오늘 엄청 냈는데 딱 그 두 손 딱 펴가지고 보셨어요? 이렇게 해서 선 딱 만들고 이 밑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말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쭉 올리더라고요. 그 엄청 중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점을 왜 했냐? 스로이는 옵사이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시크가 거의 골문 쪽까지 최대한 내려가서 김민재가 자기가 붙어 있으니까 김민재 그까지 끌어내린 거예요. 그러면서 잘라먹는 선수로 크리에치를 쓴 거죠. 오프사이드가 없을 때만 먹은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있고 스로인 상황 때는 그 오프사이드가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코너킥 상황 때는 그 좋은 디펜스로 했는데 스로인 때는 저는 맨투맨 했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순간적으로 이기혁 선수하고 김민재 선수 사이에서 그 크레이치가 들어오면서 놓쳐버린 그 상황이 조금 그때는 황당했지만 근데 저는 경기 막바지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라인 계속 올리면서 수비했어요. 마지막에 그 유혹이 좀 오거든요. 한 10분 남겨놓으면은 지치기도 하니까 야 그냥 내려서 버티자. 그랬으면 우리 당했을 거예요. 위험했을 거야. 키크 선수들이 있으니까. 한국 전술 수행 정말 잘했고 뭐 뒤에 김민재 얘기도 없어가지고 김민재 선수 오늘 제가 본 대표팀 경기 중에선 제일 잘하는 축에 드는 것 같고 네. 특히 김민재는 이제 아까 홍명보의 12년 만에 한 얘기했지만 김민재 선수도 월드컵에 사실은 세 번째가 될 수 있었는데 첫 월드컵은 그냥 부상으로 완전 못 나갔고 두 번째 월드컵 첫 경기에서 근육 터져가지고 똑바로 못 뛰었고 똑바로 뛰는 월드컵이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똑바로 뛰는 월드컵 경기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김민재 선수의 경력과 실력을 고려하면 사실 거의 30 돼가지고 처음 한다는 게 좀 늦었는데 아무튼 김민재 선수가 굉장히 잘해줬고 시크를 봉쇄도 했지만 김민재 선수가 저는 가지고 있는 능력 중에 제일 월클인 거는 전진 패스 길을 잘 본다. 네. 이거는 이게 제가 왜 월클이라고 하냐면 바이에른이나 센터백 3명 중에서 이거 김민재 제일 잘하거든요. 근데 전진 패스의 구질이나 발재간이 엄청 좋진 않으니까 그걸 100% 보여주진 못하지만 전진 패스 길 되게 잘 봐요. 근데 오늘 좋은 전진 패스로 공격의 맥을 빠르게 풀어주고 그 상대의 한 서너 명 선수를 바로 삭제시켜버리는 바로 이제 황인범이나 이강인한테 찔러주는 패스 좋은 게 몇 개 있었는데 또 이제 전진 수비도 많이 안 했지만 할 때는 확실히 끊어주고 처음으로 100% 김민재를 대표팀에서 본 그런 느낌. 네. 전반전에 그 우리가 제일 처음에 컷백 상황에서 야 이거 걸리면 잘못하면 위험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거기서 그냥 김민재 잘하는 거 있잖아요. 와가지고 어깨로 확 부딪히면서 날려버리는 그거 하는 거 보면서 야 오늘은 시크 지우겠다. 지난번에 김정용 기자가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분데스리가에서 시크 김민재 만나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저는 그 말을 믿고 기다렸는데 그 장면 보면서 오늘은 시크 안 되겠는데? 시크 슛 0회, 페널티 박스 내 볼터치 2회. 자 슈퍼챗 좀 보고 가죠. 예. 저는 축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질문 드려요. 원래 고지대 가면 공이 엄청 뜨나요? 오늘 진짜 양 팀 다 이상할 정도로 공도 안 감기고 엄청 뜨던데. 많이 뜬다기보다는 공기 저항이 적어서 비거리가 좀 잘 나오고 그 다음에 감는 슛이 평소랑 감이 다르다고는 들었습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감는 킥을 하면 더 감긴다고는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공기 압력이 낮아지는 쪽으로 막아줄 효과가 있는 건데 그게 더 없어지기 때문에 선수들 체감상은 더 감긴다는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거는 체감에 따라 좀 다르긴 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더 쭉 뻗고 비거리가 살짝 잘 나오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오늘 공이 뜬 거는 그냥 뜬 겁니다.
네, 이강인 그냥 홈런이다. 그냥 홈런. 이강인은 첫 번째 슈팅 시도에서 얼마나 탄도 좋게 찼습니까? 아 그게 일정 시간까지 양팀 유일한 유효슛이었죠. 네. 근데 근자의 고지대에서의 경기가 좀 꽤 있었던 남아공 월드컵이 21세기 치른 월드컵 중에서 프리킥 골이 제일 적은 대회였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그 킥의 감각이 저지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하고는 확 달라지긴 하겠죠. 남아공. 예. 그때 자블라니였잖아요. 자블라니. 낮은 공기 저항에 적응한 자 포를란. 자블라니 마스터가 이제 이번 대회도 자블라니처럼 그 공을 3개 그걸로 붙여가지고 한 비슷한 시기라서 아마 좀 현상이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처럼 직선으로 쭉 뻗는 슛을 하는 게 유리하지 뭐 감는고 이렇게 뭐 생각 길게 하면 안 좋다. 예. 한정인